지금 양극화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아파트 시장 지금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데이터를 좀 준비를 했고요. 빌라 시장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양극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도 제가 좀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좀 잘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아마 좀 되실 겁니다. 자, 먼저요. 2017년도 이후에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급지의 관문으로 볼 수 있는 잠실동 일대를 보면 잠실 S입니다. 25평형대를 보면 어때요? 이렇게 2017년부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계속 좀 업앤다운이 있어도 그래도 우상향 곡선이 그려졌죠. 그래서 21년 뒤에 고점 찍고 확 빠졌어요. 확 빠졌다가 최근에 보면 전고점 돌파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상급지의 전형적인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아동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급지로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2019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2년간의 시차가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2년간의 시차가 좀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21년도에 고점을 찍었어요. 자, 그런데 내려와서 보면 지금 거의 반등을 못했죠. 지금 가격이 21년도 이후에 확 떨어졌는데 거의 반등을 못했습니다. 이게 하급지의 전형적인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상급지, 하급지를 보여드렸으면 중급지, 청량리 일대에 있는 이제 전동 답시 뉴타운에 있는 레미안 위브, 이게 이제 중급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급지 같은 경우도 2017년도 이후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똑같이 21년도에 정점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은 거의 고점 대비 거의 한 95% 이상 지금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급지의 전형적인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 이후에 주택 가격은 사실은 급지와 상관없이 좀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상승폭이 아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급지가 좋을수록, 급지가 높을수록 가격에 대한 상승폭,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회복력이 상당히 빨랐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상급지의 관문인 잠실 S의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상급지는 2017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하급지 같은 경우는 2019년 말부터 상승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2년간의 시간차가 또 존재를 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2월 14일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상급지의 가격이 또 대폭 올랐다.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여기는 지금 이거는 이제 미아동이 아니고 이게 노원구의 이제 상계동, 상계동 쪽인데, 자, 잠실동의 잠실주공 5단지를 보면요, 어때요? 이렇게 빠졌다가 21년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확 올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고점 찍고 지금 가격이 아예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재건축 시장도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재건축 시장이 이런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걸 좀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이 지금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급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지금 양극화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하급지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낮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시세 차익이 적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업비는 지역과 상관없이 다 동일하죠. 동일한데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되니까 아파트의 가치가 낮은 지역들, 아파트의 가치가 반등하지 못했던 지역들은 사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요?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거든요. 자, 민간 사업이라는 거는 소유자들, 즉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반등하지 못했던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고 내가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낮으니까 사업 진행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가격으로 아까 이렇게 좀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또 자, 2017년도 대세 상승 전에요. 서울에 우리가 중급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갭으로요 1억 투자하면 가능했었어요. 갭으로 1억. 우리가 2017년도에 아까 레미안 위브, 요게 지금 이제 파랑색이 지금 이제 매매 그래프고요. 이 주황색이 전세 그래프거든요. 근데 요 갭 차이가 그 당시는 1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얘가 갭 차이가 7억이 납니다.
불과 한 6, 7년 전에는 서울의 아파트를 갭으로 투자하더라도 1억이면 됐는데 지금은요 7억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이나 아니면 현재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갭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하기가, 특히 아파트를 갭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고, 그럼 내가 하급지의 아파트를 사야 되냐? 아니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이런 빌라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지간 지금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됐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하급지 살다가 중급지,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어떻게 보면 급지간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급지간 이동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급지 아파트를 고르는 순간 차익도 많이 안 나거니와 내가 여기서 오르는 속도보다 나보다 더 급지간 높은 지역에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지간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하급지 같은 경우는 또 사업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나중에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도 시세 차익이 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 하급지의 아파트보다는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급지 이상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차라리 빌라를 투자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왜? 서울은 이제 재개발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줬고, 왜? 재개발 가능 용지를 넓혀주려고. 그러면 입지가 괜찮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좀 높을 지역이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차라리 하급지에 가기보다는 중급지 이상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차라리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중급지 이상의 입지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한남 5구역에 예전에 거래했던 시세, 현재 거래했던 시세 동일단지를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 한남 5구역에 동일단지 거래가가요, 2015년도에 빌라가 4억 8,800에 거래가 됐네요. 이 당시에 이런 거 대출 받았으면 1억이면 샀습니다. 1억도 안 들어갔어요. 왜?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80% 이렇게 막 대출 나왔으니까. 예, DSR도 없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거래된 게 동일단지에 똑같은 대지 지분이 25억 5천에 거래가 됐네요. 자, 투자 금액 대 수익률은 여기에 만약에 내가 대출 받아 투자했으면 20배입니다. 20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 10년이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자양사동의 하단부 한강변 라인 하면 좀 많이 아실 겁니다. 한강변 라인을 한번 보면요, 동일단지의 대지 지분 똑같은 겁니다. 예, 전용문도 똑같고요. 자양사동 같은 경우가 2019년 5월 13일 날 3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요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세가가요 2억 7, 8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투자 금액 아마 한 7, 8천 정도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지금 6년이 지난 시점에 자양사동이 22년도 만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자, 지금은 투자 금액이 얼마냐? 12억 8천입니다. 얼마 오른 거예요? 거의 9억 가까이 올랐네요. 투자 금액은 불과 5, 6년 전에 7천만 원, 8천만 원 했는데 벌써 9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빌라 시장도요, 지금 이제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서울 도심권에도 이렇게 향후에 개발이 될 만한, 그리고 입지가 좋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지역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하급지 아파트를 사시는 것보다는 더 높은 급지로 내가 갈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시간은 내가 투자를 해야겠죠. 시간은.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서울의 재개발 시장은 지금 보면 지금 빌라 시장도 양극화가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원래 그 재개발이나 신속 같은 경우는 30년 노후도 67%였잖아요. 근데 60%로 완화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 밑자락도 어떻게 보면 산 경관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는 고도 제한을 지금 완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고도 제한도 완화를 해주고 있다. 이거 왜 그럽니까? 서울에 재개발을 할 만한 땅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전에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다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할 만한 땅들이 없는 거죠. 그럼 재개발이 할 만한 땅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법정 요건보다는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후도 요건과 고도 제한 완화만 보더라도 뭐예요? 지금 개발 가능 지역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사업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조합원의 이익이 없으면 개발 안 해요. 조합원들이 이익도 없는데 왜 개발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급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개발이익이 덜 생기잖아요. 시세 차익도 덜 생기고. 왜?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낮으니까. 그런데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든 입지가 좋은 지역에, 그 다음에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 즉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내가 선점을 해놓으면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아직은 때가 안 묻은 지역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가 가격이 제일 쌀 때입니다. 때가 안 묻은 지역을 선점을 하시면 서울은 개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즉 우리는 소액으로 접근해 놓고 좋은 입지에 시간을 투자를 이제 하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화두인 양극화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